신스브루입니다. 웨이브테이블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초에 대한 걸 더 많이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막상 대본을 써보려 하니 기초에 대해서는 이미 어지간한 건 다 말씀드렸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웨이브테이블이란 샘플 베이스이고 그에 따라 웨이브 스캐닝을 이용하고 웨이브테이블 포지션 노브를 돌려서 사용하고 그리고 두 가지 모핑 방식과 모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실제 예시와 웨이브테이블에서 간단하게 위상을 응용해본 예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웨이브테이블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범용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보다는 세럼에 특화된 내용을 얘기해볼 것 같네요. 세럼에는 샘플을 웨이브테이블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디사이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 사실 다들 그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들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선까지는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샘플을 드래그해서 오실레이터 창으로 가져가면 몇 가지 메뉴가 보이죠? 세럼에서는 이것들을 웨이브테이블로 바꾸기 위한 몇 가지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당연히도 그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 아래에 있는 FFT를 제외한 위에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배음의 규칙입니다. 배음은 정수배 배음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1.2배음, 1.4배음, 0.5배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FM같이 특정한 방식을 이용하면 그런 구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건 한 주기의 파동이 일정치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음의 규칙을 벗어나죠. 배음이란 기음인 1배음부터 2배음, 3배음, 4배음 같은 정수배 배음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배음 구조를 왜 다시 얘기하느냐? 세럼으로 넣을 샘플이 정말 단순한 구조의 사운드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문제는 샘플을 웨이브테이블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오실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오실레이터가 되는 순간 배음의 규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에 따라 세럼은 어떠한 샘플을 변환하더라도 일정한 음고로 출력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 주어진 샘플을 정수배의 배음에 맞추기 위한 세럼의 눈물 나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 눈물 나는 노력 중 세 가지 타입을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는 거죠. 오늘 알아볼 세 가지 중에 위에 두 가지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어진 샘플의 음정을 추적해서 분석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샘플을 먼저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미디를 찍었고요. 이것을 음정 보정 툴을 통해 열어보면 이러한 피치 맵이 펼쳐지죠. 이 플러그인이 이 샘플의 피치를 시간에 따라 추적한 결과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위 두 가지 옵션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치를 추적합니다. 단 한 가지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잡느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제로 크로싱 포인트란 샘플의 파형이 볼륨이 0이 되는 정중앙의 지점을 교차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0이 되는 구간을 교차하는 것을 그대로 일컬어서 제로 크로싱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잡는 것은 샘플 베이스 합성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웨이브테이블과 그래듈러는 그 근본이 되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듈러로 그 차이를 들려드려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잠깐 그래듈러 얘기를 해보죠. 제 채널에서 그래듈러 신디사이징을 다룬 적은 없지만 이번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FL만 씁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가진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나 FL 내장 플러그인 중에서는 예시를 들기에 적절한 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잠깐 소환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시를 들어보시죠. I can hear your voice. 이제 이 소리로 그래듈러 신디사이징을 해볼 텐데 그래듈러 신디사이징에 대해 굳이 이해를 하려 하지는 마시고 제로 크러싱 포인트의 여부에 따라 소리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샘플러를 에이블톤의 심플러에 올려놓았습니다. 심플러에서 방금 샘플을 다시 들어보시죠. I can hear your voice. 방금 보컬 샘플을 재생한 건데요. 키를 누르는 동안 반복 재생하도록 설정했고요. 대신 재생 구간을 대단히 짧게 설정했습니다. 재생을 시작한 위치와 길이에 따라서 일정한 음고로 들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게 그래듈러 신디사이징입니다. 어떠한 페이드 처리도 없기 때문에 반복 재생될 때마다 샘플이 클릭 소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재생 구간을 극단적으로 줄일수록 특정한 파형처럼 들리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듈러 신디사이징의 키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더 원본에 가까운 소리를 원할 때가 있기 마련이죠. 때문에 재생 구간의 시작과 끝 부분에 페이드 처리를 해주어서 자연스럽게 반복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뉼러 이펙터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크로스페이드 아니면 그레인 쉐이프 같은 것이 전부 그런 의미입니다. 재생 구간의 처음과 끝에 페이드 처리를 해주면 강제로 제로 크러싱 포인트를 만들어서 클릭 소리를 제거하고 더 부드럽게 소리를 다듬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엔 페이드 처리를 해서 다시 들어보죠. For you, I can hear your voice. 이전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만 명료하지는 않죠. 이 자체의 매력을 느낀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럴 필요가 없는 깨끗한 구간만을 골라서 쓴다면 어떨까요? 여기 이 스냅 버튼을 누르면 샘플의 어느 구간을 재생하더라도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I can hear your voice. 깨끗하죠? 이게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잡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FL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지금 이 멜로디를 첫 번째 알고리즘에 올려보죠. 이런 샘플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음정과 함께 제로 크로싱 포인트도 추적합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꽤 깔끔합니다. 원래 샘플은 C4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웨이브 테이블로 변환하면서 음고를 일정하게 다듬은 결과로 C4만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다시 불러와 보죠. 이 알고리즘은 똑같이 음정을 추적하지만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죠? 두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해보면 제로 크로싱 때문에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 사용한 두 번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 갈수록 어째 일정한 파형을 보여주지 않는 듯하죠. 지금은 아주 단순한 샘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형이 틀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추적하는 첫 번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꽤 일관적인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알고리즘은 언제 사용하느냐? 매뉴얼에 따르면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추적할 수 없는 음고가 일정하지 않거나 코러스가 빡세게 적용된 그런 샘플에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도 준비했어요. 이런 샘플이고요.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불러와 보죠. 이제 제로 크로싱을 추적하지 않는 두 번째 알고리즘을 써보죠. 두 번째 알고리즘, 그냥 굴입니다. 다른 샘플도 준비했어요. 이번엔 스트링입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들어보시죠. 두 번째 알고리즘도 들어보시죠. 들으셨다시피 두 번째 알고리즘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들려줍니다만 첫 번째 알고리즘보다는 범용적인 면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매뉴얼에서 제시한 상황에 맞춰서 써봐도 첫 번째 알고리즘에 비해서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좋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첫 번째 알고리즘 쓰시다가 그냥 호기심에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고리즘 얘기해보죠. 세 번째 알고리즘은 우리가 불러올 샘플의 전체를 파악해서 평균적인 음정을 산출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의 결과 이런 피치맵이 분석되었다면 평균적인 음정은 이쯤 되겠구나 라고 기준을 잡고 분석하는 거죠. 물론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데 강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동작하는지 검증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죠. 유감이지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검증해내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다만 개발사에서는 웨이브 테이블을 변환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시도해볼 만한 알고리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느낌은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추적하는 첫 번째 알고리즘의 대안 정도로 생각해도 좋아 보입니다. 소리가 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려드리죠. 먼저 스트링입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이고요. 이번엔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추적하는 첫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세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이 스트링 샘플의 안정에서는 세 번째 알고리즘이 더 유의미한,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들려드리죠. 두 번째 예시는 뜬금없지만 효과음입니다. 이런 소리고요. 이 샘플을 먼저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불러와 보죠. 이번엔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웨이브테이블로 쓰기엔 완전히 부적격이지만 호기심 차원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세럼은 기본적으로 샘플러가 아닙니다. 노이즈가 샘플러 역할을 대체하고 있긴 하지만 쓰임새는 그냥 전형이죠. 이런 타악기를 웨이브테이블로 올리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든 배음의 규칙에 샘플을 우겨넣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만 이런 음정을 알 수 없는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FFT라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FFT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급속 포리의 변환입니다. 이게 다음 주제입니다. 수학과 공학의 영역이고요. 제가 얘기할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아는 데까지 얘기해보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신스브루였습니다.